자, 기말범위의 도함수의 활용은 수학적으로 할 얘기가 엄청 많은 단원인데 우리는 시간이 없고 방학 때 한 번씩은 들었으니까 딱 문제 풀 때 필요한 좀 실전적인 개념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영상에서. 자, 일단은 함수의 증가감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할 건데 이것들을 물어본다는 건 제발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도함수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도함수 말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일단은 쌤이 넘버링을 1, 2, 3번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 함수의 증감부터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복습할게요. 자, 우리는 사실 수투에서는 어떤 함수만 보냐? 다항함수만 보거든요. 딴 것도 아니고 딱 다항함수. 그리고 요 단원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만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에서 이 함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그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거든? 근데 이 조심해야 될 게 쌤이 다항함수에서는 이라고 했잖아. 문제 풀 때는 사실상 다 이것만 쓸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서 그건 밑에다가 따로 언급할게요. 또 다항함수, 어떤 뭐 3, 4차 함수, 뭐 2차 함수, 1차 함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항함수가 감소한다는 건 그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랑 똑같아. 증명해 줄 수 있죠. 근데 이 영상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이가 길어지면 안 돼서. 자, 근데 쌤이 아까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했잖아. 다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라고 한다면 조금 헷갈리는 명제들이 몇 개 있거든? 혹시나 약간 선지 느낌으로 나올까봐 한번 짚을게요. 자, 여기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그 도함수는 0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미리 답습을 해놨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시를 좀 들 수 있으면 돼. 봐봐. 예를 들면은 y는 x세제곱이라는 애 있다고 쳐봐요. 얘 이따가 뭐 그리는 법 리뷰 해줄 건데 그냥 지금은 이런 발레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렇게 생겼거든? 실제로 얘는 미분해 보시면 이런 애라서 x가 0일 때 그 도함수 값이 0이에요. 그지? x가 0일 때 도함수 값이 0이야. 즉 x가 0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0으로 살짝 누워버려. 근데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맞아. 이제 이런 발레 때문에 저 명제는 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제 증가한다면 그 도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냐? 아니, 잠깐 0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 그러면 이게 맞는 명제가 되려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그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맞아요. 아까 같은 그런 사례들까지 포함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맞는 명제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해서 이 밑에도 봐봐. 조금 이제 반대로 돌린 거야. 가정이랑 결론을. 자, 그렇다면 f'0, 즉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함수는 증가하냐? 이건 땡이에요. 물론 지금 벌써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게 빠른 리뷰 영상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학 때 쌤이 이거 모든 반에서 한 번씩 자세히 해주긴 했어. 근데 기억 안 나죠? 하여튼 이거는 왜 아니냐? 발레를 쌤이 들어주면 이게 다항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막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수도 있어. 막 이런 함수. 이것도 함수 그래프 맞아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부분 이거 증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도함수 값은 항상 0보다 크지 않아? 이런 함수는? 그잖아? 어딜 보든 봐봐. 미분계수 양수 0, 0, 0, 0, 0, 또 미분계수 양수. 지금 쌤이 뭐 긋는지 아시죠? 어떤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거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랑 의미가 똑같으니까 어디를 봐도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말인즉슨 이런 함수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데 증가하는 함수는 아니잖아. 그치? 이런 구간 때문에. 그래서 저 명제가 그냥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쌤이 아까 혹시 영상 빠르면 본인이 배속 조금 늦추거나 뒤로 돌리면서 보세요. 아까 다항함수 기준으로는 그냥 증가든 감소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랑 똑같이 봐도 된다고 했잖아. 다항함수는 이 구조상 아까 같은 이런 부분적인 상수함수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아예 가질 수가 없거든. 다항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얘 한정으로 그냥 증가를 이런 말, 감소를 이런 말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 많은데 딱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도만. 근데 뭐 다항함수란 말이 없으면, 즉 뭐 3차 함수다, 4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이거는 틀렸다는 거지. 아까 같은 예시 때문에. 여러 함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좀 맞는 명제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하면 돼. f'(x가 0보다 크면 그 함수는 증가한다? 이거는 또 맞는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결론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들으세요. 꼼꼼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헷갈리는 명제까지 정리를 한 건데 우리는 지금 실전적으로 요것만 조금 강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 우리가 볼 함수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투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 정도가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따 예제로 한번 보여줄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극값에 대한 얘기인데 참고로 극값은 요 안에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말이 있죠? 극대값, 극소값. 그거를 통칭해서 이제 극값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극값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최대값, 최소값이랑은 달라요. 극대값, 극소값은 최대값, 최소값이랑 완전 다른 애야. 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야. 어떤 지점이 최대가 되는 혹은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을 잡을 수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 그래프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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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거 싹 다 극값이거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을 잡을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은 구간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그래프를 보겠다 하면 그 안에서 여기는 최대가 맞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떤 지점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다 극값이에요. 비슷한 예로 얘도 극소값이야. 극소값. 왜? 이 지점이 최소가 되는 구간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참고로 열린 구간이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본다고 치면은 그 안에서 얘가 최소값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극값. 그 안에서도 지금은 극소값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극값이 총 4개 보이죠? 극대, 극대, 극소, 극소. 괜찮죠? 이런 식으로. 자,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이러지 마세요. 이름에 대소가 붙었다고 해서 극대값은 항상 극소값보다 크다? 완전 틀린 명제야. 예를 들어 어디 갔냐? 자, 이거 극대값이잖아. 요 극대값이잖아. 얘는 극소값이잖아. 극소값. 지금 쌤이 좀 너무 비슷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극소값이 극대값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소가 붙었다고 해서 항상 극대값이 막 더 크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혹시 몰라서 주의하라고 얘기했고요. 오해점 잡힐까봐. 그리고 애들 가끔 가다 오해하는 게 이게 도함수, 즉 미분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거든? 방금 쌤이 극값을 설명할 때 그냥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들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봐봐. 우리가 발작하는 이 뾰족점. 이거 극소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도함수 단원이다 보니까 일단 미분 불가능하면 뭔가 좀 편견을 가지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정의에 부합하죠. 이거는 극소값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봐봐. 이렇게 생긴 함수도 얘 극대값 될 수 있죠. 왜냐면 저 값이 최대인 어떤 열린 구간을 내가 설정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서 그래프를 이렇게만 보겠다고 치면 그 안에서 얘가 최대가 맞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극소값은 사실 여기 없거든? 물론 쌤이 이거 막 그래프는 막 그리다가 말긴 했어요. 그냥 너네는 한 요 부분 중심으로 봐주시면 돼. 예시를 들어놓은 거니까. 왜냐면 너네 눈에 이런 게 극소값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열린 구간을 잡아도 예를 들면 어떻게 막 열린 구간을 잡아도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봤을 때 열린 구간이니까 양끝은 뻥 뚫어놓고 그냥 요만큼의 그래프 그 안에서만 본다고 쳤을 때 여기서 너네 최소값 보이면 안 돼요. 최소값 없지. 뭔가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이게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명확한 뭐 최소값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같은 예시는 극소값은 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나 극대값은 있을 수 있다.
뭐 듣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개념을 좀 한 번 정도는 잡아두고 가자. 문제 풀 때 막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뭐 한 문제 정도 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전적인 건 이거죠. 이 밑에 쌤이 형광펜 쳐놓은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5개념 잡히기 딱 좋아. 좀 잘 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좀 아니다. 이것도 혹시 좀 헷갈리겠다. 얘들아 봐봐. 꼭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그 값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같은 예시 생각하면.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3, 4차 함수만 지독하게 좀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 대표적으로 다항함수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하여 어떤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진다고 했으면 그때 미분계수는 0이에요. 이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같은 예시 생각해봐. 이런 거 그 값이었잖아. 그때마다 미분계수들 보시면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의미지. 자, 기울기 0,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접선의 기울기 0, 접선의 기울기 0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는 x는 a인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건 그 x는 a일 때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되게 많이 쓰고요. 근데 조금 추가로 조심할 건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일 때 거기에서 그 값을 가진다? 이거는 땡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은 예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 함수 x세제곱 함수가 참고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혹시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까먹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바로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겼어. 그림이 안 그려지지? 이렇게 생겨서 근데 얘가 x는 0일 때 미분계수가 0이거든요. 실제로 미분하면 요식 미분하면 아까도 보여줬지만 이거잖아요. x가 0일 때 미분계수 0이죠. 근데 여기서 그 값 안 가지잖아. 이런 거 그 값 아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일 때 거기서 그 값을 가지냐? 그거는 아니에요. 방향 잘 기억해야 돼. 근데 그 값을 가진다고 했으면 거기선 미분계수가 0이다. 이거는 실전적으로 계속 쓸 거다라는 거. 왜냐면 이거 문제 한번 바로 보여줄까? 그냥 뭐 이렇게 나와요. 쉬운 문제들이. 이거 보자. 완벽하게 푸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 함수가 얘들아 이거 다항함수죠? 3차 함수니까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진대. 그냥 됐고 바로 이거 하셔야 돼. 왜? x는 1에서 어쨌거나 그 값을 가지잖아. 그럼 바로 f'1은 0이다 하시면 여기서 fx가 요거잖아요. 그럼 관계식 하나가 나오는 거지. f'1이 0인 거니까 이게 0이다. 관계식 하나 따오는 거잖아. 그치? 요런 식으로 좀 많이 쓴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까지 빠르게 리뷰하고 예제 몇 개 풀어보고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물론 이게 도함수의 활용 단원을 다 설명한 건 아닌데 나머지는 그냥 수업으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최소한의 복습 영상입니다. 하여튼 자, 세 번째 그래프 그리기로 갈 건데 여기 좀 지워놓을게요. 필요한 건 본인이 이렇게 해두는 걸로. 형광펜 친 거 잘 봐봐. 제발 그래프 그리는 상황은 도함수랑 x축 간의 관계를 보세요. 도함수랑 x축 간의 관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문제에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를 계속 제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그 함수를 좀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이제 마지막 파트가 본격적으로 막 다 그리는 문제들 나오거든.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 진짜 지독하게 많이 그릴 거야. 잘 들어.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선 2차 함수랑 x축 간의 관계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3차 함수 fx가 있을 때 그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 당연한 말이죠. 왜냐면 저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를 관찰을 해야 돼.
증가하고 감소하는 개형을. 자, 그럼 잘 생각해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랑 x축 간의 관계는 쌤이 밑에 그려놓은 얘 이렇게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랑 x축 간의 관계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사실 방학 때 들었던 기억 조금 날 텐데 만약에 도함수가 x축이랑 이런 관계였다 치면은 잘 봐. 여기를 기준으로 이 부분은 도함수 값들이 싹 다 양수지. 자, 이 부분은 이 도함수 값들이 싹 다 음수죠. 다 음수죠. 음수. 자, 그리고 또 저 부분은 도함수 값들이 싹 다 양수죠. 그러면 잘 봐요. 자, 이쪽 영역에서는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었겠죠? 왜냐면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니까, 그지? 원함수가 막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증가. 그러다가 요 지점에서 잠깐 미분계수가 0되죠? 즉 도함수 값이 0되지 지금 요 지점에서, 그지? 그럼 거기서 잠깐 눕는 거야. 증가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잠깐 누우시면 돼요. 이렇게 누우면 미분계수가 0되는. 그러다가 지금 감소하겠죠, 원함수가. 왜? 도함수 값이 음수인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원함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요 지점에서는 도함수 값이 0이니까 미분계수가 0. 즉 살짝 또 누워.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 자, 그리고 다시 이쪽 증가. 원함수는 증가. 이런 식으로. 야, 너무 어렵다. 잠깐만. 이렇게 뭐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잘 안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가 극대값이잖아? 여기가 극소값이고요. 특징 하나 잡은 거지. 자, 도함수 값이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원함수는 극대값이 나오고, 도함수 값이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원함수는 극소값이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방학 때 열심히 해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3참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극값을 2개 가지는 형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자, 근데 참고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3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였을 때는.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 없지. 왜냐면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미분을 했을 때 그 도함수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이 A일 거고, 그럼 그에 따라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식의 뭐 개형이 잡히겠죠. 자, 지금 근데 밑에 예시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다라고 가정하고 쌤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이런 개형이 하나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잡았고, 그러니까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도함수랑 x축 간의 관계로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옆에 상황은 이제 도함수가 이렇게 x축이랑 접할 때거든? 그럼 사실 도함수 값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딱 한순간만 이렇게 0이 돼. 즉,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면 원함수는 증가만 하지 않을까? 물론 잠깐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은 있어.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미분계수 잠깐 0 됐다가 거기서 도함수값 0이니까요.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증가하죠. 뭐 이런 느낌으로 3차 함수는 이런 개형이 또 있을 수가 있구나. 증가하다가 잠깐 미분계수 0 찍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또 있을 수가 있구나.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도함수랑 x축 간의 관계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도함수가, 즉 2차 함수가 아예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럼 모든 도함수 값이 완벽하게 양수지, 그지? 그러면 원함수는 그냥 증가만 하겠죠. 물론 굴곡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설명 들어가면 봐봐. 얘들아, x가 여기일 때 그때 요 값은 원함수의 미분계수죠. 접선의 기울기, 그지? 그러니까 굴곡이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봐봐. x가 이제 여기일 때
그때 도함수 값 크죠? 크죠? 그럼 그때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도 크죠? 그냥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 도함수 값이 최소거든? 그럼 그때 원함수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도 최소. 이게 최소. 그러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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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느낌만 좀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은 셋 중에 하나다. 극값을 2개 가지는 이런 개형이거나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해하셔야 돼. 증가하다가 살짝이 아니라 잠깐 0 됐다가 딱 한순간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아예 증가만 하는 이렇게 개형이 3개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였다면 이거랑 이게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정말 빠르게 정말 필요한 내용만 잡은 거고 예제 몇 개 쌤이랑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예제 그냥 쌤이 골랐는데 문제 풀어야 될 거 되게 많아. 근데 이 영상에서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딱 적용할 수 있는 몇 문제만 갈게요. 자, 일단 698번 보시면 함수, 자 3차 함수죠? 얘가 열린 구간 여기에서 감소할 때 얘들아 감소 얘기 나왔으니까 제발 도함수 바로 구하세요. 이 원함수로 푸는 게 아니야.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래프 그리기 문제는 원함수로 푸는 게 아니에요. 바로 도함수 잡으시면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도함수랑 x축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자, f'x가 지금 x축이랑 마이너스 3이랑 3에서 만나죠? 인수분해 해보시면 그지? 그러면 잘 봐.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때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게 바로 감소하는 구간이죠. 이게 바로. 됐어요? 물론 지금 여기는 뭐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답낼 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 함수가 감소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찜찜할 수 있어. 열린 구간 여기서 감소할 때 양수 A의 최대값은 지금 이러고 있잖아. 답은 3이 맞아요. 근데 왜 굳이 최대값이라고 물어봤냐면 사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x가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도 도함수 값은 다 0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에서도 도함수 값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그 감소하는 구간으로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지. 왜냐면 봐봐. 딱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때 도함수 값들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것보다 구간이 더 벌어지면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라고 해볼까?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죠. 그지? 도함수 값이 이제 양수인 애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저런 뭐 장치를 넣어둔 거예요. 단어적으로. 뭐 별건 아니고. 됐고. 자, 700번도 갈게요. 자, 문제. fx는 뭐 이런 3차 함수다 그러라고 하시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얘들아 증가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도함수 미분하세요. 저 3차 함수를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자, 여기까지 빠르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증가한다 어디에서 감소한다 이게 아니라 항상 증가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도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다항함수는 지금 같은 3차 함수는 증가가 그냥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똑같은 말이고 감소라는 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아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이제 2차 부등식 문제죠. 2차 부등식 문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지. 짝수 판별식 쓸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뭐 계산하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야, 근데 진짜 참고로 왜 이게 성립하려면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진짜 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15번. 아,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말해야겠다. 715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이런 3차 함수래요. 자, 근데 문제가 이러네.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실수, 뭐 얘랑 얘에 대하여 말을 괜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성립한다는 게 지금 감소의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이게 뭔 말이냐면 x값이 증가할 때 나오는 함수값은 작아진다 이 말인 거니까, x값이 증가할 때 나오는 함수값은 작아진다? 이런 감소함수 같은 거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감소에 대한 질문이니까 도함수 문제예요. 저 미분하시면은 자, 요거잖아요. 미분하시면 얘들아, 이 도함수가 지금 구간 표현 이렇게 좀 바꿔 쓸게요. 요 구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요 구간에서 얘가 감소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도함수가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얘가 x축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지금 요거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이거 2차 함수 관점에서 볼게. 요식 2차 함수 관점에서 보면 축이 1인 거 혹시 암산되나? 뭐 암산하지 말까요? 얘가 식 정리하면은 이거 해주기 싫은데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요거 하는 거지. 그럼 요런 애잖아. 요런 2차 함수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요 축이 x는 1인. 됐죠? 이게 바로 지금 h'x의 개형인데, 잘 봐.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즉 x축보다 밑에 있거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x축이 이런 곳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때 f'x는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럼 봐봐. 축을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x는 3이라는 지점이 이런 데 있으면 지금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f'x가 0보다 커버리니까. 그지? 그럼 x는 3이라는 위치가 대략 이런 곳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럼 요거를 식으로서 그냥 어떻게 증명하고 마무리하면 되냐면, 잘 봐. f'1 값도 0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3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뭐 자동 증명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그러면 f'1, 즉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f'3,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자동으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 아까 어디 갔어? f'x식 요거였죠? 그럼 f'1은 저기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이게 되고,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또 f'3은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3 대입하시면은 27 빼기 18이니까 자, 이 결과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뭐 이 위의 식에서 a 범위는 이거고, 밑에 식에서 a 범위는 요거겠죠? 부등식 푸시면. 그럼 얘들아, 이 둘의 공통인 범위,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공통인 범위는 요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f,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응용하셔야 돼. 개념은 하나거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계속 그 2차 함수 문제예요, 결국은. 3차 함수에 관한 질문은 싹 다 2차 함수 문제고, 우리는 2차 함수를 중3 때부터 고1에 걸쳐서 엄청 자세히 배웠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런 유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러니까 좀 중3이랑 고1 기본기가 많이 중요한 단원이다 라고 좀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잘 이해해보시고 그 다음에 734번이랑 딱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734는 아까 쌤이 좀 풀다 말았잖아. 그 부분 이후부터 진행할게. 0이 지워졌네. 조금 빠르게 다시 설명하면 이 함수가 여기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f'1은 0이다 바로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적용했을 때 이런 관계식 하나가 나왔다는 건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극대값 뭐를 가진다. 자, 이 말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x가 1일 때 얘들아 극대값, 결국 함수값 얘기하는 거잖아. x가 1일 때 5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니까 f1은 5다. 뭐 이것도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f1은 5다. 자, 여기다가 대입함으로써 관계식 하나 더 끌어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랑 뭐 연립하세요? 그럼 뭐 a, b 나올 거 아니야? a, b가 뭐 나오지? 잠깐 암산 좀. 마이너스 6이랑 9 나오나? 그럴 것 같은데 계산 너네가 알아서 하세요. A가 마이너스 6, B가 9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잖아. A, B까지는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데 극소값도 구해달래. 극소값. 요번에 좀 많죠? 그럼 얘들아 이거 잘 들어봐. 지울게요. 요 계산은 너네가 하시고 쌤 A, B 알아냈으니까 이거 지울게. 결국 극소값이 나오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5에서 극소값이 나온다고 쳐봐. 그럼 f'5는 또 0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도함수 값이 0이 나올 때 x를 좀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까 여기 f'x 요것만 좀 알려줘야겠다. A, B 찾았으니까 f'x를 다시 써보면은 자, 요거죠. 이게 언제 0되나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방정식이니까 3 나누면 x가 1 또는 3일 때 f'x가 0돼. 근데 그 중에서 x가 1일 때 극대값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x가 이제 3일 때 극소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건 당연한 게 봐봐. 이 f'x가 그리면은 x축이랑 1, 3 이렇게 만나는 애잖아. 그죠? 자, 그러면 f'x 값이 이게 음이란다.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그때 원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극대값이 나왔던 거야. 또 도함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그때 원함수가 극소값이 나오죠. 그지? 그래서 극소값은 x가 3일 때 나오는 거니까 f3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a, b 다 알아냈었으니까 x에 3 대입해서 f3까지 구한 다음에 뭐 이렇게 계산 잘 하시면 될게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자, 745번은 그래프가 나왔는데 얘들아 제발요, 이거 그래프 fx 그래프 아니고 잘 보시면 도함수 그래프예요. 제발. 자, 그럼 일단은 fx는 이런 3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런 2차 함수인 거죠.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도함수 그래프 주었고요.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은 차분히 가시면 돼요. 얘들아, 극소값, 극대값 얘기했는데 도함수 그래프를 줬다는 건 다 준 거죠. 잘 봐. 이 도함수 값이 지금 x가 1일 때, 2일 때를 경계로 음양,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그때 x가 1이죠. 그럼 x는 1은 원함수가 극소값을 가지는 지점인 거야. 즉, 극소값은 F1이고 이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뽑아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물어보는 건 마지막에 이제 극대값 물어보는데 극대값은 이 도함수 값이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즉 x가 2일 때 발생하니까 나중에 f2를 구해서 답으로 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지금 fx에 달린 문자가 a, b, c 뭐 3개나 있는 거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봐봐. 지금 도함수 요 식을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b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이 도함수 그래프를 아예 줬단 말이야. x축이랑 1이랑 2에서 만나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 최고차항계수는 유지하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그럼 요거 전개하셔서 개수 비교하면 AB가 나오겠죠? AB 나왔으면 이제 요 식에서 C만 찾으면 되는데 아까 요거 사용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겠지. 이해가죠? 답 너네가 내시면 되겠고. 설명은 조금 빠르긴 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복습 영상이라서 본인이 조금 이해 갈 때까지 몇 번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너네 조금 당황스러울 만한 게 이런 표현들 나올 때 진짜 어려운 게 아닌데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을 잘 보내지 않아서 막 1대1 대응이라든지 역함수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굉장히 막 시선이 방황하거든? 물어보는 건 증가감소인데 말을 그냥 이따구로 하는 거야. 잘 봐. 얘들아,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었어야 되는 거지. 이 고1 내용을 지금 여기서 외워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외우기라도 할게요. 이 설명을 여기서 길게 못하지. 근데 1대1 대응은 그래프적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런 거 1대1 대응이야? 말도 안 되죠. x값이 다른데 이렇게 같은 값이 2개 이상 나와버리면 이런 거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말을 저렇게 줬다는 건 그냥 역함수가 존재한다 혹은 1대1 대응이다 이 말이 다 그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만 한다 라는 말을 주려고 이렇게 막 꼬아서 내는 거야. 이런 거야.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할 거면 증가만 하던가 감소할 거면 감소만 하던가. 그지? 그래야 1대1 대응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한번 해석해주면은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랬어. 근데 얘들아, 이 최고차항계수 지금 양수잖아. 그러면은 도함수가 이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죠. 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증가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냥 이거 풀어주는 거야. 증가니까요. 증가. 그래서 이것도 뭐 판별식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그에 따른 A범위 나오겠죠? 고액인 거고 마찬가지예요. 자, 뭐 705번도 보시면 이러한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도록 막 이지랄 하거든? 근데 얘는 최고차항계수 음수죠. 그러면 이렇게 감소만 하는 애여야 된다는 거야.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해야 되고 막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막 이지랄 하면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결국 쟤도 도함수가 미분하세요. 도함수가 그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 괜찮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 푸는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계산 왜 안 해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계산들은 고1 수준에서 졸업이 됐어야 되는 거라 혹시나 버겁다면 뭐 개인 질문 가져오세요. 이 영상에서는 좀 하기엔 길이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고 복습 부지런히 합시다. 미분 답은 중요해요. 듣느라 수고했습니다.